안녕하세요. 박진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어떤 과목을 배우고 그리고 어떤 순서로 배우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두 번째, 그런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수학에 나오고,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고, 그리고 점수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걸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몇 학교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저께죠. 서울대에서 이제 뭐 입시 요강을 발표했는데 내신의 비중이 좀 강화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뭐 설명드린 내용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실 내용은요. 일단 고등학교 수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예요.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이 있고요. 여기 일반과 진로를 합쳐서 선택 과목이 됩니다. 이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뭐 문과는 뭐 배우고 이과는 뭐 배우니까 문이과 구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문이과 구별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학교도 그렇고 뭐 학원도 그렇고요. 문과 이과 구별해서 수업을 해요. 그 문과 이과의 구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을 갈 때 공대나 뭐 의학 계열이나 이런 자연계나 이런 데 가고 싶은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 이제 이과 수업. 그리고 뭐 경영학과나 뭐 인문 계열이나 사회 계열 이런 데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듣는 게 문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과의 차이는 이겁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과목을 들어도 이과 문과를 성적 산출을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요새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공부를 좀 잘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이과로 가면 등급이 좀 많이 떨어지고 했던 현상이 있어요. 특히 수학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문과, 이과 구별 없이 등급을 같이 배우는 과목은 같이 매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통합되는 의미는 그 성적 산출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공통 과목은 뭐냐? 보시면 수학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고1 때 배우게 되고요. 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뭐 다 알고 있는 수학 상하예요. 고1 때 다 마무리하게 되고요. 근데 교과서는 이제 수학 한 권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수학 상하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에 따라서 수원과 수투를 배우고, 이건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배우게 되고요. 선택이라고 하지만 거의 필수적으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미적분을 배울 수도 있고, 확률과 통계를 배울 수도 있고, 기하를 배울 수도 있고, 나머지 기타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차이는 뭐냐면 그 성적 산출에 있어요. 좀 이따 좀 자세히 보겠지만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다. 간단히 보면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다. 그럼 내신 부담은 당연히 진로 선택이 좀 덜하긴 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셔서 앞에 배웠던 그런 수학 과목들 중에서 실제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여기도 이제 봤더니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통과 선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는 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수능에서 이제 예전에는 가형과 나형이 있었죠. 이과는 가형을 보고 문과는 나형을 봐요. 이제 그게 없어요. 모든 학생들이 공통 과목으로 수원과 수투를 봅니다. 자, 수능이 진짜 어떻게 보죠? 100점이고요. 30문제고요. 100분 동안 봐요. 수능은. 그 중에서 공통 과목인 수원과 수투가 74점이 됩니다. 문제수로는 22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중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한 과목을 고르게 되는데 그 한 과목의 배점이 26점이 돼요. 그러니까 합치면 100점이 되겠죠? 문제수는 8문제가 됩니다. 22문제, 8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전부 다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냐? 그게 이제 제한이 있어요. 그 대학교에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공계로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아직 예비 고1 설명회잖아요. 다 이제 목표는 다 좋은 대학이고 하잖아요. 그런 대학. 대부분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갔으면 하는 대학들은 이과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아예 지원이 제한이 돼요. 이과는 기하와 미적분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것인가는 좀 이따가 점수 산출을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근데 문과가
기하나 미적분 중 하나를 고르겠다는 얘기는 같이 시험을 보는 이과 학생들과 경쟁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큰 불리한 점이 있겠죠. 수학이 보통 약하거나 수학보다는 다른 게 더 좋아서 문과를 갔을 텐데, 따라서 확률과 통계를 거의 100% 선택하게 될 거예요, 문과는. 그러니까 사실상 가형, 나형처럼 이과, 문과가 구별이 되고 차이가 있다면 이과에서는 이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과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시된 문제를 봤어요. 그 어머니들도 평가원 그 사이트나 이런 거 가보시면 2022학년도 수능 문항 예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세히 100페이지가 넘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한 거고요. 거기 보시면 예시 문항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공통 과목에서도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선택 과목에서도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수능 수학의 트렌드기도 하고요. 문제가 골고루 어려워져서 변별력이 되게 강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능을 보게 되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전에는 그냥 이과, 가형 점수 몇 점, 나형 몇 점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과 학생들도 기하를 선택한 학생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갈리잖아요. 그럼 그 점수를 어떻게 도대체 할 것이냐. 그거를 대해서 이제 이 네 가지 단계로 도입해요. 1번 단계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가 1번과 3번이 돼요. 아까 제가 74점, 26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일단 1번 보세요. 일단 이 식인데 보기 싫으시죠? 복잡한 식이에요. 근데 평가원에서 계산해 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제가 학생이라고 보고요. 저는 미적분을 선택을 했어요. 저의 미적분 점수예요. 그리고 저의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미적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보다 높으면 이 값이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평균보다 많이 높을수록 커지겠죠. 그럼 제 점수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와 요건데 얘가 뭐냐면 그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의 표준 편차예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 수투 점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나의 그 미적분 점수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 수투 점수의 평균을 더하게 돼요. 즉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수원, 수투를 잘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했어요. 그럼 수원, 수투의 평균이 높겠죠. 그럼 얘를 합치면 나의 미적분 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수학 가형에서 이미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은 그런 과목을 학생들이 기피할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목들 간의 유불리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평가원 설명이에요. 근데 전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산수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선택 과목과 이런 차이가 없어요. 학생들이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내가 미적분을 선택했어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 수투의 평균을 더하게 된다. 즉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별 표준화 점수 산출한다.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평가원에서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냥 표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배점 비율을 반영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별 표준화 점수의 가중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통 과목에 표준화 점수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 표준화 점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정을 한 그 점수를 더할 때 공통 과목에는 0.74를 곱하게 돼요. 아까 74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는 0.26을 곱하게 돼요. 즉 공통 과목의 중요성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학생 둘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총점이 똑같아요. 총점이 똑같아요. 근데 선택 과목이 둘이 다르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한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요. 똑같은 선택 과목을 했어요. 둘 다 미적분을 선택했어요. 그럴 때는 총점이 똑같더라도 수원, 수투 점수가 미적분보다 높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원 스투의 중요성이 엄청 올라갔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은 겁니다.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적분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나도 그래서 따라서 미적분을 했는데 오히려 평균보다 낮아요. 그럼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골라야 돼요? 일단 평균보다 높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평균보다 다 높다. 미적분도 그렇고 기하도 높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걸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은 미적분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제가 물어보면 뭐 할래 물어보면 공부 좀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하가 어렵고 쉽고는 뭐 개인적인 차가 있으니까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양은 확실히 적어요. 한 미적분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기 싫고 이런 학생들은 기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이 수원 스투 점수가 오히려 더 낮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건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현재 고2와 고1이 먼저 시험을 하죠. 그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좀 감이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미적분을 쏠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공부를 좀 약하다 그러면 기하로 갈 가능성 있고요. 그런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뭐 최종 표준점 산출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정을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성적표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성적표를 봤더니 일단 지구과학을 공부를 좀 더 해야겠죠. 3등급이니까. 수학을 보겠습니다. 가형, 나형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선택 과목을 했는지가 보이고요. 아까 점수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조정한 점수가 여기에 최종적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수 갖고 학생들을 선별하게 되는 거죠. 정시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과, 문과 그런 구별은 없다.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유불리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자기가 평균보다 높을 수 있는 과목, 두 번째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 이렇게 기준을 잡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제가 몇 개, 이 동네, 저는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니까 이 동네 주요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일단 내신에서 가장 큰 트렌드는 이거예요.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내신 반영 비율이 보통 이제 다른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이 1학년이 20%, 2학년이 30%, 3학년이 50%였어요. 근데 바뀐 과정에서는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1대 1대 1입니다. 무슨 얘기죠? 1학년의 내신 비중이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3학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이제 김성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제 선택 과목을 많이 하게 되니까 공통 과목에 좀 비중을 주는 거예요. 어쨌든 1대 1대 1이 됐다. 즉 1학년부터 내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볼게요. 1학년은 다 의미가 없죠. 똑같으니까. 수학 상하예요. 이거 다른 학교 없어요. 근데 2학년부터 좀 갈리죠. 경기고나 경기고는 1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인문계, 자연계 모두 수원을 배워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인문계, 자연계 모두 수투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과만이, 자연계만이 기하를 추가적으로 1년 동안 배워요. 이게 경기고, 경기고고 등의 컬이에요. 두 번째, 휘문고나 진서연여고 같은 경우는 수원과 수투를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건 문이과 공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문이과 구별이 없어요. 확통을 다 1년 동안 배우게 돼요. 그 다음 은강여고가 좀 특이한데요. 마찬가지죠. 수원 수투는 차이가 없는데 이과만이 한 학기에, 2학기에 한 학기에 걸쳐서 기하를 배우게 돼요. 그럼 나머지 미적분이나 뭐 이런 과목들은 3학년 때 본인이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수학을 듣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느 게 더 유리하냐?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없어요. 왜? 각각 학교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경기고나 경기고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2학년까지 하면 수원 수투와 기하가 끝나죠. 거기다 3학년 때 미적분까지만 들은다면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수능에서 보는 기하와 미적분을 다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문과는 불리하느냐? 그게 이제 아닌 게 3학년 때 이제 확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3학년 때 확통은 거의 문과 학생들만 하겠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신을 이제 산출할 때, 내신을 따질 때
문과끼리만 내신을 등급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을 더 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휘문이나 진선여고 등 이제 2학년 때 확통을 다 배워요. 그러면 이과가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내신에서 유리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확통을 내신 등급을 매길 때 문이과 같이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수학을 좀 잘하는 애들이 이과에 몰렸다고 보면 이과 학생들이 등급을 받는 게 좋겠죠. 그럼 문과 학생은 또 불리하기만 하냐? 그게 아니고 수원, 수투 확통을 2학년 때 끝나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을 모두 2학년 때 끝낼 수 있어요. 2학년까지 하면. 그럼 3학년 때는 이제 복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은광여고도 뭐 특이한데 뭐 기하를 배우는 것까지 똑같으니까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 이것 때문에 학교를 고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어딜 가도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지원한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1지망, 2지망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학교에 가서 유리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 학교 가서 열심히 해서 학교 내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께죠. 서울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저께 발표한 내용인데 내신의 비중이 더 강해졌어요. 원래 정시는 내신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저께 서울대가 발표했으니까 다른 학교도 영향을 받겠죠. 그 정시의 경우에도 내신을 반영을 해요. 많이는 아니지만 정시에서 수능이 80%고 내신을 20% 반영해요. 그러니까 먼저 수능 점수만으로 2배수를 뽑아요. 그럼 그 2배수 안에서 내신을 20%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별해요. 수능 80%, 내신 20%.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 생각은 이래요. 정시에 올인하기 위해서 내신을 아예 버리는 걸 방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정시로 간다 그래도 내신을 버리면 안 돼요. 왜? 내신을 버리는 학생은 그 하위 20%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20%에서 되게 불이익을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더 중요해졌다. 앞으로 다른 학교도 이제 차례로 발표하겠죠. 근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좀 특이하죠. 정시에 내신을 반영한다는 게. 뭐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건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다르니까. 자, 그럼 이제 내신 반영 이제 내신은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 과목의 경우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일반 선택의 경우는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죠. 4%까지는 1등급, 뭐 11%까지는 누적으로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따진다는 얘기고요. 진로 선택의 경우는요. 성취도만 반영해요. 절대평가로 A, B, C. 즉 내신에 대한 부담이 좀 약하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진로 선택을 학교에서 뽑을 때 학생부 교과나 이런 데서 뽑을 때 대학교에서 반영을 하느냐. 그거는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한 반 정도는 진로 선택을 반영을 하고요. 반 정도는 아예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학교별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확통 같은데 문과, 이과 같이 배운다? 그러면 등급을 같이 산출해요. 구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1학년 때 수학이 약해서 문과를 갔더니 뭐 등급이 그냥 오르고 이런 일이 거의 없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학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신을 산출하고요. 그럼 이런 과목들 중에서 정말 최소한만 들으면 되냐? 그게 아닌 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 교과, 이수, 가산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수학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러해요. 수학에서 이 조건을 하나 만족하고 과학에서 이과 같은 게 만족하면 2점을 받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수학만 보시면 이렇게 일반 선택을 4과목 듣거나 아니면 일반 선택 3개에 진로 선택 하나를 들으면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수학의 가산점 요건을 만족해요. 뭐 문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죠. 이과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는 일반 선택이죠. 거기다 기하는 진로 선택이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그리고 과학에서 이렇게 들어주면 2점을 가산받는 거예요. 뭐 서울대가 목표라면 꼭 이렇게 해야겠죠. 2점 가산은 엄청나게 큰 거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까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일반 선택 4과목을 듣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 문과가 문제인데 수원, 수투, 확통까지는 다 듣겠죠. 수능 대비도 하니까. 이 경제 수학이나 뭐 다른 거, 뭐 기하를 들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과랑 경쟁하는 거는 좀 뭐 아무리 절대평가라고 하지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경제 수학 같은 걸 들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선택 3과목이 되고 진로 선택 1과목을 추가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2점을 가산받게 되는 거죠. 다른 학교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지만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일단
나머지 이제 내신에 관한 내용은 뒤에 김성준 선생님이 이제 뭐 내신 틀이라든가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했습니다.